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는 당신, 혹시 이 습관이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상당수는 달걀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달걀을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나빠진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상식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신장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지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명 중 1명은 이미 경도 이상의 신장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이유로 매일 드셔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의 시선에서 보면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된 관찰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중 매일 고단백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구체, 여과율 감소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식품이 바로 달걀이었습니다. 달걀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노화된 신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달걀은 신장의 적도 무조건적인 아군도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달걀을 끊지 않고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달걀과 신장의 진짜 관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걀을 매일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하나씩 꼭 챙겼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크레아티닌 수치는 서서히 올라가 있고 사구체 여과율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고 거의 10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먹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 체중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에서 발견된 것은 초기 만성 신장병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달걀은 의사들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걀은 분명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고령자의 신장에는 너무 빠르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분해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이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인용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고단백 식단은 사구체 내 압력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달걀처럼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은 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달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반복되는 자극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달걀 흰자만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흰자가 노른자보다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흰자 역시 단백질 덩어리이며 양과 빈도가 문제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 무리한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년간 쌓이는 부담이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 문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떨어진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많은 분들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 저는 이 질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숫자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존재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와 신장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늘리는 것보다 조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임상에서 제가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하루 약 0.6에서 0.8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단백질 총량은 약 36에서 4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은 달걀 한 개에는 약 6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달걀 2개를 먹고 점심과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곁들인다면 본인도 모르게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듣고 달걀과 우유를 매일 드셨습니다. 피로감이 늘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초기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달걀 섭취 빈도를 주 2회로 줄인 후 수치가 안정되는 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장은 이렇게 천천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달걀 자체보다 반복되는 빈도가 신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 1회나 이후에 다른 단백질 섭취가 적은 날에 달걀을 먹는 것은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먹는 습관은 신장에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신장도 쉬어야 회복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달걀을 먹을 때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영양학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같더라도 채소 섭취가 충분한 그룹이 신장 기능 지표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습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달걀이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분들께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달걀은 건강식이 아니라 분명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항상 먼저 검사 결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 분들은 달걀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의 신장은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버티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혈압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당뇨를 10년 넘게 앓고 있었고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달걀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발목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은 정상 범위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설마 달걀이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신장은 이미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처럼 단백질 밀도가 높은 식품이 매일 더해지면 신장은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한 분석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고단백 식단을 유지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건 경고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평소보다 붓는 느낌 소변에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신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걀을 계속 드시는 것은 쉬어야 할 장기에 일을 더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 질환은 빨리 발견하면 늦출 수 있지만 무시하면 너무 빨리 진행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 바로 달걀을 먹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같은 달걀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얼마나 먹느냐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언제 먹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제가 보아온 바로는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양만큼이나 시간의 문제가 큽니다. 같은 달걀 한 개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신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가장 권장하는 시간은 아침 중에서도 몸이 완전히 깨어난 이후입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바로 달걀을 먹는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이 시작된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영양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에서 수분과 채소를 먼저 섭취한 뒤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대사지표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제가 가장 강하게 말리고 싶은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밤에는 신장의 혈류량과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달걀을 먹는 습관은 고령자의 신장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상황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신장 관련 약을 복용한 직후에 달걀을 먹는 경우 대사 과정이 겹치면서 신장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과 고단백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신장 기능 수치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달걀을 먹는 날이라면 그날의 다른 식사는 가볍게 조정해야 합니다. 신장은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었다면 저녁에는 단백질을 줄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배려하는 식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달걀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무시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바로 단백질의 종류와 신장 보호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식탁 위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신장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 여과 과정이 빠르고 여유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구체의 수와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60세 이후에는 매년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적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문제는 이 노화된 신장 위에 과도한 단백질 부담이 반복적으로 올라갈 때 발생합니다. 달걀 속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더 자주 걸러야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과여과 상태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과여과 상태가 유지되면 사구체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역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인용된 이 연구들은 고단백 식단이 단기간에는 활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장 노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인 성분입니다. 이는 뼈 건강에 필요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에 쉽게 축적됩니다. 축적된 이는 혈관과 신장 조직에 미세한 석회화를 일으켜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신장내과 연구에서는 혈중 인 수치가 정상 상한에 가까운 고령자일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장은 침묵 속에서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단백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노화된 신장은 젊은 시절과 같은 양과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때 어떤 단백질 조합이 신장에 덜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식탁 위의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덜 힘들어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의 조합과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모든 단백질을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고 흡수가 빠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빠른 흡수가 노화된 신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콩, 두부, 해조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질소 노폐물 생성 속도도 완만합니다. 그래서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부드러운 단백질로 인식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양 관찰 연구에서는 단백질 총량이 같더라도 동물성 단백질 비중이 높은 식단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섞은 식단에서 신장 기능 지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식단 상담에서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달걀을 먹는 날에는 그 끼니에서 다른 단백질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화 끼니나 다음 날에는 두부나 채소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하루 종일 과도한 여과 상태에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달걀을 기름에 굽거나 가공식품과 함께 먹으면 대사 부담은 더 커집니다. 단순하게 삶아서 채소와 함께 천천히 먹는 것이 신장에는 가장 덜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신장의 생리학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이나 편의보다 장기의 수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식탁을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이라는 아주 익숙한 음식 하나를 통해 신장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장기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달걀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신장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합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괜찮은 척 버티다가 어느 날 수치로만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일찍 더 조심스럽게 신장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달걀은 신장의 적도 무조건적인 아군도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나의 나이, 나의 하루 식단 속에서 달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이런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달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간에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절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신장을 아낀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아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는 다르고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식탁 앞에서 한 번쯤 내 신장은 지금 괜찮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수년 뒤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무 빨리 지칩니다. 오늘부터는 신장의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